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의 승리의 깃발은 트럼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박빙이었던 만큼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특파원과 경제 유튜버 유사남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사남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재집권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뉴욕과 뉴저지 현재 분위기와 함께 주요 7곳의 경합주도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 뉴욕과 뉴저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준으로 카말라 해리스 현재 패배 인정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소식에 따라서 두 주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소수인종 그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들의 권리와 안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7주의 경합주의 상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모든 주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를 했습니다. 미시건과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가 0.7%, 0.8%가량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경합주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카말라 해리스가 유리했다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트럼프가 엎어버리면서 사실상 자기는 과소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해리스가 트럼프의 당선 축하 전화를 하며 대선 패배 인정했던 지금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그 분위기를 전해줄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특파원 연결합니다. 염현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주로 취재를 하고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개표가 시작된 이후 줄곧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조금 침울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민주당 주도주입니다. 어제 저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의 당선 파티 현장에 있었는데요.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당선이 일찍 결정이 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지만 대선 개표가 진행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수록 아쉽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은 어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사후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은 반드시 트럼프가 되어야 하는 지지 세력이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되지 않아야 할 곳들의 모임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은 시작부터 얼마나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오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쪽이 더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20년과는 달리 샤이 트럼프가 아닌 듯 먹던 유세나 경합지 취재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강력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밝히는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히든 해리스 세력이 잘 나오지 않아 이번 대선에 참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승부를 일구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들의 존재가 이번에도 위력을 가시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 중인가요? 네, 우선 전반적인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3.5%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S&P 500도 2.6% 정도 올랐고요.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오고 재정 완화 정책으로 돈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식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 증시를 보면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14% 넘게 급등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역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 정책 등 통해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고 일기 집권 때와 같이 재정 완화 정책을 할 것으로 보고 당장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관세 같은 정책이 다시 물가를 급등할 수 있어서 금리 하락 시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점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유사람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의 주식시장은 일단 오늘 첫날 환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3.6%의 폭등은 1900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낼 만큼 대단한 상승폭이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에 사실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채권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후보가 대규모 관세와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주와 산업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은행주는 각각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주와 방산주 역시 에너지 생산 확대와 국방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너지 및 방산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계약은 경제 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은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4.45%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의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수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는 공공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연준에서 만드는 중앙은행의 코인 같은 경우는 CBDC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빚들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친밀감을 보여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급등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마이크로 스트레지도 모두 주식들이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세의 점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강세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한번 전체적으로 우려가 좀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또한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관련된 시장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부양책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예상과 다르게 현재 카말라가 뒤로 빠져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된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비트코인 급등 소식이 오늘 아주 헤드라인을 이루고 있는데 7만 6천 달러 첫 돌파. 지금 월가에서는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시가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오늘 이 머스크의 테슬라의 강세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염현석 특파원 트럼프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주요국들은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 집권 당시에 중국에 막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고 지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더 강력한 관세 전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도 무역 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요국들 어떤 대책 마련 필요로 해 보인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예상되는 경제 정책은 무역 규제 강화, 전통 에너지 및 제조업 육성, 그리고 국경 보안 강화 등 미국 중심으로 경제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정책은요, 지금 정부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이 아닌 디커플링을 추구하면서 직접적인 제재마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무역과 기술 경쟁, 자국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중국에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얘기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 무역 협상이 재검토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무역 구조를 다시 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우선 구매,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기반도 확대하고 제조업 수요 증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각종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수입품 중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공급망도 강화시키고 저가 수입품에 미국 시장에 미치는 이런 악영향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심 사항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트럼프 2기 정책, 트럼프 2기는 희생양으로 우리나라를 삼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가장 빠른
양자 제협상이었던 한미 FTA 제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또 빨리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일기 초반처럼 이런 대단한 경제 성과 중 하나로 트럼프 2기 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IRA와 반도체법 등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끈 법안을 두고 트럼프 2기가 제협상을 걸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요국들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윤 대통령과 이 트럼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가 가장 또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사람님, 방위비와 이제 관세 인상 그 예고에 오늘 그 2차 전지주도 아주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친환경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위축. 자, 그러면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들 다시 한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로 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수혜주와 피해주가 명확하게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 사업과 방위 산업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놓고 전통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왜 굳이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을 뒤로 머리를 밀으려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엑선모빌과 쉐브론 등 대형 석유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대놓고 국방 예산 증가와 군사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로키드 마틴이나 아니면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의 방산 기업의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현재 미국 내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법인세 인하와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현재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아무래도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피해주는 바로 반대되는 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통 에너지 사업에 반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혹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퍼스트 솔라,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같은 정책 변화, 앞으로 전기차를 얼마만큼 내놓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나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칩 섹터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 문제를 받아야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번에 나왔던 트위터에서 나왔던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서로가 가진 이야기가 달랐기는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어닝에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현재 일론 머스크가 올인을 한 상황이며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좀 규제가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어닝에서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직접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친한 모습을 보여준 터라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내 존재하는 법인들에게 주는 혜택들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사남님, 이번 주에 슈퍼위크였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FOMC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몰컷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있어서 트럼프 시대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저번에 대통령 임기 내에서도 여태껏 계속적으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어떤 정치적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었고 2026년 2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황이며 물론 상원과 하원을 현재 공화당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바꿀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FOMC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 지표가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이다라는 의견은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닉 티밀하우스 기자 비공식 연준 대변인이라고 하는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인물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25bp 인하가 가장 현재 정배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5bp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직접 트위터에 썼기 때문에 특히 닉 티미러스 기자가 틀린 적이 거의 네.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25bp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현지 연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특파원, 경제 유튜버 유선남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